예,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좀 상당히 우리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팀장님 사건 개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2013년 1월과 2012년 12월에 19세 된 여성을 네. 지금 현재 나이는 이제 이 남성 나이는 26세인데 이게 사실 그 둘이 또 여성하고는 둘이 서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텔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남성하고 여성하고 친구다 이거죠? 아닙니다. 두 여성.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예, 여성이 두 있는데 여성인데 예. 그 여성 간에도 친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1개월 사이에 그 두 여성을 같이 성관계를 하는 거죠. 네. 지금 그 여성 같이. 그 남자가. 예. 그런데 모텔에서 한 여성하고는 모텔에서 이제 성행위를 하는데 그 여성이 오빠 이건 강간이야. 그러니까 성행위를 중단을 해버립니다. 이런 측면이 또 받아들여져 가지고 원래는 이게 1심에서 징역 2년 6월,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는데 최초에는 두 명을 다 성폭행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한 명은 맞고 한 명은 아니다. 근데 결국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고법을 한송을 한 이유가 두 사람이 다 성폭력이 인정이 안 된다. 그 이유는 차 안에서 하나는 했는데 성폭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 어떤 그 호의를 보이는 부분이 성폭행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모텔에서 하는 또 한 여성은 이 중간에 성행위를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내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좀 데려다 줘 해서 거기서 머무르다가 남자의 차로 또 남자친구 있는 곳에 데려다 준 이런 부분들이 반감이나 저항의 의지가 없었고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고법에 한송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을 저도 오늘 처음 접하지만은 이거는 보도가 조금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은 성폭행이라는 건 처음에 성관계를 시도할 때 폭행 협박이 있었냐가 결정되는 거지. 폭행 협박이 있었으면 중간에 뭐 시도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성범죄 성립한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그 판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하면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피해자는 이 남자가 처음부터 성폭행을 했다고 처음부터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을 거고요. 그 남자는 그렇지 않고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남자가 계속 부인하는 걸 정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뒀고 그다음 아까 나머지 우리 백 팀장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뭐 차를 같이 타고 갔고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남자가 처음에 폭행 협박을 했다는 게 인정 안 된다는 판결일 겁니다. 이게 안 그러고는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대본을 보는 순간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가 이 대법원 판결의 일부만 보고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실체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체하고 좀 다르다.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또 뭐 예를 들면 유사한 판결이 나올까 이런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이건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일에 폭행 협박을 해서 성관계에 들어갔다가 그만둬 해가지고 그만두면 강간 미수가 되는 거죠. 무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이 보도된 거하고는 사실관계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 또 다른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 13살짜리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서 성매매한 20대 남성 얘기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2014년 6월 10일 의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22세 된 남성이 13세 소녀죠. 초등학교 막 졸업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 13세 소녀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가지고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 재워줄게 했다가 모텔에 가서 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유인해서 모텔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진 돈이 8,000원밖에 없다. 그런데 모텔비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돈 얼마 있어 해서 그 소녀에게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있는 돈 18,000원에서 투숙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성관계를 갖고 사실 집에 못 가겠다. 엄마 자기는 아빠가. 8,000원 내고 네, 8,000원 내고 그다음에 10,000원을 소녀에게 달라고 해서 18,000원을 18,000원을 주고 투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성교를 갖고 나서 그 소녀를 놔두고 집에 가면서 하는 얘기가 집에 가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와서 놔두고 간다.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 놔버린 거죠. 근데 결국 이게 경찰의 수사로 단속이 됐는데 이 상황이 결국 이제 유죄로 받아들여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핫한 뉴스로 떠오르고 있죠.
아니, 근데 13살이면은 사실은 초등학생은 아닌가요? 만이니까 만이니까 중학교 중학생. 1, 2학년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아동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동입니다. 아니 아동. 법 자체가 아동이죠. 청소년의 아동 성보호에 청소년.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한 범죄로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게 이제 폭력, 협박 이런 게 게재가 안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동의 성을 샀다는 거죠. 대가를 지급하고. 하지만 그것도 끔찍한 범죄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드는데. 그게 아주 나쁜 범죄죠. 예. 왜냐하면 13살이라면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그럼요. 세상을 어린아이인데. 물정을 전혀 모르는데 지금 이 경우는 다행이라기보다도 그 대가가 네. 우리 집에 잠재워주는 대가. 그러니까 어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악질적인 대가는 아닌데 어떤 거는 보면은 그 13살짜리한테 여러 가지 잡다한 뭐 액세서리 이런 거 사주면서 성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거기에 뭐 도찐 개찐이라 그러나요. 그렇지만 요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요. 그러니까 성을 샀다고 지금 잠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데 아마 피고인 쪽에서는 이 학생이 10,000원 내지 않느냐. 난 8,000원 냈는데. 난 8,000원 냈는데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퉜는데 예, 저도 여기 재판장이 김영학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법정에서 저도 재판 안 받았는데 예. 피고인 호통을 많이 치시는 분입니다. 아, 이거 저 판사님이 호통을 치셔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호통을 치셨답니다. 뻔뻔하면 보도를 보면. 극치인데. 예. 사실. 실제로 아주 호되게 호통을 치고 아니 호통을 치고 집행유예 났는데 사실은 실형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20살짜리 몇 살이죠? 22세입니다. 22세인가요?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3살짜리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호통 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에 사진을 올렸는데 20세 정도로 보였다. 화장을 하고 그래서 성인으로 알았다. 그리고 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10,000원을 내고 내가 8,000원을 보태서 모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성 매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판사님이 아주 몇 분간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법감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법의 전문가는 네. 아니지만 사실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20살짜리가 13살짜리 아이를 22살짜리가 13살짜리 아이를 재워주겠다고 속된 말로 꼬셔서 이거를 이렇게 소위 이제 성행위를 하고 돌려보낸 일 아닙니까? 사실 굉장히 인면수심의 일이죠. 이게 말도 안 감정으로는 참 분노밖에 안 되는 이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저는. 신율 교수님이 요새 우리나라 성도덕이 많이 떨어졌다고 아까 그 몰카 찍은 거 했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그 이런 SNS 이런 거 통하면서 야동이라고 그러죠. 하면서 많이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참 걱정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진짜 이걸 변명이라고 했는지 전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13살짜리를 저거라면서 근데 20살이 넘어. 요건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 판사님도 이번에 네. 이게 어떻게 소녀로 뭐 네. 어른으로 보이냐 네. 그랬는데 재판하다 보면은 네. 좀 성숙이 좀 조숙하고 이런 여학생들은 보면 키도 요새 많이 크고 해가지고 한 20살 정도로 보이는 학생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니 그리고 본인이 뭐 8,000원 내고 저쪽에서 10,000원 내고 세상에 좀 이런 파렴치하죠. 이게 변명이라고 변명하는 거지. 파렴치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참 이런 일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내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